그게 구간이 어디냐면 6억 원 초과해서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세대 분리할 때 우리가 양소득세법상 세대 분리 요건인 30세 미만이더라도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세대 분리 요건이 됐는데, 여기서는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27일날 금요일날 그 취득세에 대해서 국회 통과가 된 내용이 보도대로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그 4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가 내년서부터 주택을 취득할 때 4%의 세율로 그 적용된다라는 그 입법 예고안이 12월 3일날 나왔었죠. 그게 이제 국회를 통과를 하느냐 여부가 남아 있었는데, 그게 최종적인 통과가 돼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가 됐기 때문에 바로 내일 모레 1월 1일서부터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뭐냐 하면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1월 1일서부터 6억 원 초과해서 9억 원 이하, 지금 6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1%의 취득세가 부과가 되고, 주택의 경우 9억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3%고요. 6억에서 9억까지는 2%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6억 원이냐, 6억 1천이냐, 6억 2천이냐, 7억이냐, 7억 5천이냐, 8억이냐에 따라서 다 세분화해서 이제 세금 체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에서 3%까지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1.01%짜리도 있고요. 2.99%짜리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구간이 어디냐면 6억 원 초과해서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방금 설명드린 1세대 4주택 같은 경우에는 4%의 취득세가 적용되더라. 이 내용이 바뀌어진 거예요. 뭐 왜 그랬는지는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행정안전부에 들어가시면은 원문이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개편된 게 이제 이런 식으로 개편이 된 거죠. 현행에서는 동일하게 2%, 6억에서 9억까지 2%였는데 지금은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점점 늘어나는 구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납세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서 자, 2020년 3월, 그러니까 2019년 12월 31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2020년 3월 31일까지 잔금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주었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2019년 12월 31일까지 계약 체결한 것들은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내년 3월까지는 잔금을 치러야 된다. 공동주택 분양 같은 경우는 잔금이 한참 길어지기 때문에 내후년 말까지 연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7억 5천서부터 9억 원, 2%인 줄 알았더니 2% 넘어버리네, 갑자기 그렇게 바꾸면 어떡해요? 라는 불만이 섞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완충작용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이제 주로 알고 싶은 거는 1세대 4주택 이상이 4% 일반세 취득을 적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바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1세대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우자 같은 경우는 뭐 법률적으로 뭐 이혼을 하기 전에는 당연히 별도로 거주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세대로 보는 건 알고 있었죠, 상식적으로. 근데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가 만약에 소득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 양도소득세 법상으로는 세대분리 요건이 됩니다. 근데 지금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에 대해서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30세 미만의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소득 수준, 뭐 취업 여부 이런 거랑 관계없이 무조건 1세대에 포함된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뭐 내가 이 어떤 문장을 해석을 잘못하나 해서 직접 전화를 해갖고 확인까지 했는데, 역시 소득세법과는 다르게 얘는 30세 미만의 미혼인 경우에는 직장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세대로 구성하는 걸로 본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소득세법상 세대분리요건과 다르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으로 산정됩니다. 부부가 공동 소유다. 이거는 당연히 하나죠. 당연히 하나인데, 내가 있고 친구가 하나, 나랑 친구랑 2분의 1씩 지분 들어갔다. 그러면은 나도 주택 하나 있는 거고, 친구도 주택 하나 있는 거고, 그렇게 각각 산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한 개의 주택으로 산정되나, 부부 등 세대 내에서는 공동 소유하는 경우는 당연히 한 개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같은 세대가 아니라면 너도 한 주택 갖고 있는 거고 나도 한 주택 갖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된 게 12월 3일인데 요 때까지 12월 3일까지 계약한 주택은 내년 3월까지 잔금 치르게 되면 적용을 배제한다. 자, 지금 1세대 4주택은 12월 3일 전에 주택 계약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7억 5천에서 9억까지에 대해서 2% 취득세가 좀 높아지는 건 있죠? 그거는 언제부터였죠? 올해 말까지만 계약 치면 되는 거였고, 얘는 1세대 4주택은 12월 말일까지가 아니라 2019년 12월 3일이 기준입니다. 요때까지 계약서에 쓴 사람들, 이에요. 두 개가 틀립니다. 또 헷갈리시면 안 돼요. 12월 말일이 아니라 1세대 4주택은 12월 3일까지 계약하고 내년 3월까지 잔금 치르는, 공동주택은 역시 마찬가지로 내후년 말일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그냥 적용하겠다 라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외에도 뭐 추징한다 어쩌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내용은 이제 그게 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뒤쪽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세율이 이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세율표를 지금 제공을 합니다. 뒤쪽에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7억 5천, 그죠? 7억 5천이 2%, 정확히 2%가 되는 거고, 9억으로 가까울수록 2점 몇 %가 되는 거고, 6억으로 가까워질수록 1점 몇 %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쉽죠? 정확하게 7억 5천이 2% 구간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그러니까 나온 내용들에 대한 궁금증 같은 것들이 이렇게 쭉 내리는데, 지금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었던 게 1세대 범위가, 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도록 1세대 간주함. 근데 이게 뭐 취득,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취득, 뭐 어떤 소득 이런 거 관계없이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무조건 한 그 세대로 본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 내용이죠. 취업하여 1세대 포함된다. 포함되네. 소득이 있더라도 포함되더라.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는 한 개 주택 소유한 걸로 보고, 그러나 부부가 아니라 제3자, 별도의 그러니까 같은 세대원이 아닌 사람 A, B가 같이 공동으로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쪽 세대도 한 주택 포함되고 이쪽 세대도 한 주택 포함되는 그런 형태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복수의 주택,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다세대 주택을 통으로 매입했다. 그럼 한 번에 여러 개의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서 뭐 A라는 주택은 뭐 3주택으로 들어가는 거고, B나 C주택 구입할 때는 4주택이나 5주택제에 들어가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등록임대주택도 물어보시는데, 등록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나머지 거는 뭐 별로 없고요. 요거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거 어떻게 되느냐?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지금 이게 뭐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되잖아요. 이거는 소득세법이 아닙니다. 지방세법이죠. 그러니까 그때의 적용과 이때 적용이 틀린 거예요.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되는데요. 그거는 소득세법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1세대 4주택 적용해서 취득세 중과할 때의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된다. 그 얘기하는 거죠.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다른 법령에서 나왔죠? 이 법령에서는 주택수에 포함이 제외된다. 그죠? 분양권 입주권은 제외된다. 상속증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유상취득에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무상승계취득이잖아요. 별도의 세율체계, 그러니까 4% 적용이 되지 않고 별도의 세금체계로 적용이 된다. 그 얘기고요. 법인 적용되냐? 적용이 안 된다. 법인 만들어서 하면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정도. 나머지는 크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건 뭐 추징하겠다, 뭐 항상 나오는 얘기도. 이게 이제 유상거래 취득 세율표입니다. 그래서 6억 같은 경우 정확히 1%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7억 같은 경우에는 7억 5천 같은 경우는 정확히 2%가 되겠죠. 그리고 9억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3%가 되고, 거기에 맞춰서 1.01%, 이게 지금 일부만 나온 거고, 요 금액에 따라서 1.0이 다양합니다. 쭉 이렇게 나와서 세금이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4주택자 이상들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 4주택의 기준에 했을 때 세대 기준, 개인 기준이 아니라 세대 기준으로 한다는 거고, 이 세대 기준이 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 분양권 입주권은 제외, 이렇게 되고, 다만
세대 분리할 때 우리가 양소득세법상 세대 분리 요건인 30세 미만이더라도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세대 분리 요건이 됐는데 여기서는 30세 미만의 미혼들은 무조건 소득이 얼마 있던 간에 관계없이 세대에 포함된다라는 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하주택자니까 아들한테 증여해가지고 아들한테 아들 힘으로 구입해야겠다. 라고 해서 세대 분리 해놔야지 직장 다니는 28세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안 되니까 그거 잘 계산하셔야 되고요. 12월 3일 입법 예고되기 전 구입한 것들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그 이후 것들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전규정 적용하더라도 3월 달까지 잔금 치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분양권 같은 것들은 22년 말까지 적용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4주택 이상 구입하면서부터 4주택자가 되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세금이 특히나 6억 미만 같은 경우는 1%였다가 4%로 올라가면 좀 부담이 많이 크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감안해서 주택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